단권화의 진짜 목적은요,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공부라는 본질, 이 공부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은 자, 공부하시면서 단권화에 대한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단권화는 도대체 무엇인지, 단권화의 진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단권화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단권화는요,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책을 한 권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. 이 단권화는요, 서브노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. 서브노트는 내가 새롭게 서브노트, 요약서 이런 걸 만든다는 개념인 거고, 단권화는 여러 권의 책들을 내가 한 권에다가 몰아넣는다. 그 자체가 그냥 단권화라는 것이죠. 자, 이 단권화는요, 별게 아닙니다. 그냥 내가 여러 권의 책을 갖고 있고 여러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딱 한 권을 정해가지고 이 책에다가 다른 내용, 다른 책에 있는 다른 자료들에 있는 내용들을 담는다는 것이죠. 근데 이 한 권을 잘 선택해야겠죠. 가장 기본 내용이 풍부하고 또 이 책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내 성향에 맞고 가독성이 좋고 그런 책을 잘 정해가지고요, 단권화를 통해서 나는 이 책 한 권으로만 공부하겠다, 시험까지 계속 나는 이 한 권만 봐서 합격하겠다 라는 개념이 바로 단권화입니다. 자, 이 단권화 꼭 해야 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단권화는 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권화를 하는 과정에서요,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죠, 당연히. 네. 단권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, 내가 나중에 여러 권의 책을 돌려서 보고 또 다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 그 자체를요, 단권화로 인해서 확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도 낭비하는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. 여러 권의 책, 여러 권의 자료, 그 안을 찾아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, 예를 들면은 아이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들, 이분들 PDF가 여러 권 저장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제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, 객관식 문제 푼 다음에 해답 확인하는 시간이 있죠. 그러니까 즉 문제와 해답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, 이거는 사실 좀 낭비되는, 버리는 시간들입니다. 이런 낭비되는 시간들을 최소화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권화는 좀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. 내가 3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도래할 10의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,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단권화의 진짜 목적은요,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공부라는 본질, 이 공부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모르는 것만 시험 직전까지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본질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. 근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에 있어서 책이 여러 권 있거나 여러 자료가 있으면요, 이 작업을 그 책과 자료마다 전부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내가 단권화를 하게 되면요, 오직 내가 한 권에다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다면요, 더 확실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. 자, 예를 들면요, 내가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판례가 책 3권에 이게 분포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이 판례를 공부할 때 단권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 군데를 각각 이해도씩 했다고 하면요, 내가 이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할 때 이 구분해 놓은 표시들이 이 세 곳에 각각 산재되어 있는 것이죠. 근데 내가 단권을 했다면요, 이 판례를 총 6번, 그러니까 6번 보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하는 표시가 이 책에 6번이 그대로 누적되어 있겠죠. 그러니까 데이터들을요, 한 권에다가 누적해서 기록할 수가 있고, 내가 이전부터 이 판례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력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단권화를 했을 때 이 단권화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효율이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단권화를 무작정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, 그러니까 즉 기본 강의를 듣고 있거나 기본 강의를 다 듣긴 들었는데 아직 기본서 3회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책 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이 책에는 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단권화 해야겠다, 이런 식으로 단권하는 것보다는요, 기본 강의를 다 듣고 기본서를 3회독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기출문제나 객관식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단권화를 하는 것이요, 같은 단권을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,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단권을 하게 되면은 단권화 그 자체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또 내 머릿속에 조금 더 체계화되는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내가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단권을 한다면요, 그냥 단순 취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냥 이거는 이 책에 없는 내용이고, 그냥 이 내용은 이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내가 단권해야겠다, 이렇게 기계적으로 단순 취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.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머리에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단권을 하면요, 이건 꼭 단권화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,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, 이 내용이 단권화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이 객관식 지문을 계속 틀렸던 거구나, 이런 식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단권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. 이 과정 속에서 내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, 그리고 그 내용들이 좀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왜 이 내용을 단권화해야 되는지에 대한
이유나 명분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. 일석이조죠. 자, 단권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뭐 단권화 방법은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. 자, 가장 많이 하는 방법,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이 단순 필기겠죠. 제가 실제로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공부했을 때 기본서 중 하나인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 없는 내용들을 필기함으로써 단권화하는 것이죠. 가장 대표적인 단권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이 자료 자체를요 그냥 스테이플러로 찍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자료를 프린트해가지고 스테이플러로 찍어버리는 방식입니다. 자,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스테이플러로 책에다가 찍어버린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내가 자료의 양 자체가 좀 방대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일일이 필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, 아니면은 글씨를 써가지고 일일이 필기하는 것이 조금 시간 낭비 같다,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찍어버리는 방식이 또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아예 타이핑을 해가지고 뭐 우리 프린트 해가지고 뭐 출력해가지고 스테이플러로 찍어버릴 수도 있는데요. 그 A3 용지가 있거든요. A3 용지에다가 인쇄해가지고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A3 용지가 A4보다 좀 더 작아요. 그래서 A4로 하면은 책에서 좀 삐져나올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은 이제 세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찍어버리면은 뭐 깔끔하게 되긴 하는데, A3 용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세로로 내가 책에다가 찍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제가 실제로 수험생 때 썼던 방식이긴 한데 이 방법의 단점은 바로 비용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단권할 때 포스트잇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 기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스트잇 자체를 인쇄하는 기기가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썼던 기기가 이 네모닉이라는 기기인데요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타이핑하고 편집해 가지고 포스트잇처럼 프린트하는 기기입니다. 이 기기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, 그리고 손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,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역시나 비용입니다.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10만원 초반대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일단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는 드립니다. 그리고 이 기기에 대한 소개와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, 그리고 이왕이면 최적의 타이밍, 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단권을 하셔가지고 이 어떤 공부의 효율이나 밀도를 올리시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공부법에 대한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. 이상 손민규 변리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